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만의 지상파 방송이 우리나라의 감염병 소식을 보도하면서 태극기에 바이러스 형태의 CG를 합성한 화면을 송출해 엄청나게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만 TVBS는 태극기를 바이러스로 CG 처리하면서 한국의 감염병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며 중국어로 대문짝만하게 올렸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네티즌들은 개인이 아닌 공영방송인 지상파에서 바이러스를 한국과 국기에 CG 처리해 만들어도 되는 거냐? 며 맹비난했는데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자 대만 TVBS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사건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곧바로 대만 TVBS는 욕을 숱하게 먹을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번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파워차익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앞서 TVBS는 블랙이글스가 필리핀 에어쇼 참석 후 대만에서 급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막에 T-50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파워차이기로 불리며 한미합작으로 제작됐다고 썼는데요. 즉 훈련기를 김치로 표현한 것도 모자라 김치를 정식 중국어 표기인 신치가 아닌 중국의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를 사용하면서 큰 불씨를 만든 겁니다.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를 염장한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식품으로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김치의 기원이 파오차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도 TVBS는 파오차이기 자막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표기 오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대만 언론도 중국 자본에 먹혀 중국 언론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최근 대만에서 또 하나의 혐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말고도 현재 대만의 혐한 인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최근의 상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수출용 한국 라면 제품에서 갑자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식품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농심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천상자 112kg을 반송 폐기 조치했는데요. 해당 제품에서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만의 기준 규격은 0.055ppm인데 이 물질에 대한 국가별 기준은 국내는 30ppm, 미국은 940ppm입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각 나라와 시장에 맞는 수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갑자기 이런 논란이 터졌다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실상은 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에 태클을 걸었다는 것인데 한국 라면을 일부러 흠집내기 위한 작업이었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또다시 많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라면에서 검출된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만의 일종의 길들이기나 자국시장 보호 차원이라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내놓은 라면 이클로로에탄올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문제 삼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실은 이클로로에탄올로 판명됐습니다. 심지어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나온 이클로로에탄올은 검출량이 미미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즉 대만은 이클로로에탄올을 에틸렌 옥사이드 수치로 환산해 일부러 과도한 조치를 취하며 혐한 분위기를 조성한 건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에틸렌 옥사이드와 이클로로에탄올은 엄연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상 K등급을 받아 인체 발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클로로에탄올은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발암물질이 아니며 농약 성분인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산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토양이나 환경에도 천연으로 존재해 일정 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클로로에탄올은 향신료뿐만 아니라 깨, 부추, 고추 등 농산물에도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은 한국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불이익을 주고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클로로에탄올 검출 사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면 이를 크게 만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유럽에 수출한 한국 라면에서 몇 차례 이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적이 있었지만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 평가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EU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와 이클로로에탄올을 합쳐 관리하고 있어 제도적인 차이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식품안전연구원도 유럽연합은 이클로로에탄올을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산물로 보고
검출된 에틸렌옥사이드와 이 클로로에탄올의 합을 이올로 표시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만이 한국을 흠집내기에 나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식품 전문가들은 라면에 들어있는 양으로는 바람성을 논하기는 힘들다. 는 입장으로 심지어 이번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이 클로로에탄올 노출량은 라면을 평생 끼니마다 먹는다고 해도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만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건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워 이를 대만이 배아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은 7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써내려갔는데요.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1억 8,900여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는데 대만 역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라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농심을 비롯해 일부 라면 회사는 해외에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 라면의 판매액은 이보다 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만에서 이번에 왜 이런 꼬투리를 잡은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실제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떠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한국 라면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농심 라면의 경우 수출용 제품과 원료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농심에 따르면 대만 수출용 제품에 사용한 스프의 경우 원료 농산물 때문에 이 클로로에탄올 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원료는 국내 판매용 제품에 쓰지 않아 국내 제품에선 이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뒤숭숭한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져 조만간 국내에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식약처는 이달 17일까지 농심과 팔도, 오뚜기, 삼양식품의 내수용 라면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는 1분기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수출용 라면이 대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터라 국내 소비자들도 국내용은 안전한지 전수검사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원료의 농산물 재배 환경이나 비의도적인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이 조사에 나서면 더욱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만의 신라면 유해물질 날벼락 사태를 두고 안전성을 우려할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이 한국 라면 견제를 위해 안전성을 명분 삼아 장벽을 높이 쌓으면 앞으로도 계속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에 이어 최근 태국도 비슷한 이유로 수출용 한국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검사에 착수했는데 라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해물질 논란으로 번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다른 것처럼 국제적 통용 기준이 없는 이 클로로에탄올의 특이점을 감안해 이제는 더욱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당 국가의 허용 기준에 맞춰 수출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준이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라면을 견제하는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공격할 만한 걸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겁니다. 이 클로로에탄올은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검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만의 숱한 방해 공작과 모략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한국 라면의 인기를 결코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